안녕하십니까. 영화우도 기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식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지? 나의 집은 어디인가? 망했죠? 당했어. 왜 조회수 안 나오나요? 조회수가 200몇 회인가? 이동진이 별 4개 준 거야. 망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동진이 이게 안 돼. 약쟁이가 이런 식의 운영은 도저히 내가 좌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 재밌는 영화 정한 게 바로 오늘 우리 다 같이 보고 온 허슬입니다. 그죠? 네. You love this game? I mean, love it with your whole heart. 약쟁이 아담 샌들러 좋아하니까. 그럼요. 옛날에 펀치 드렁크 러브도 약쟁이가 하지 않았나? 그렇죠. 제 원픽. 누가 정했지? 근데 그거? 난 아니야. 제가 정한 거 아닌데? 그때 하나씩 보고 와서 얘기하는 그때. 아 그랬나? 네. 아씨 펀치 그럼 드렁크 누가 러브. 봤는데요? 제가요? 네 원픽이라며. 아니 각자 제가 보고 와서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나 다 같이 본 게 아니었구나. 그랬구나. 제 원픽. 아담 샌들러. 아담 샌들러 좋아하나 봐. 아담 샌들러 좋아요. 같은 연예인 어때요? 괜찮아요? 코미디언 출신인데 작가도 하고, 그러니까 좀 지적인 거죠. 네. 지적인 면도 있고 연기도 잘하고 희극 비음에도 전극 연기를 할 때는 또 그 깊이가 또 보이고 하는. 좋아요? 네. 근데 좋게 공화당 말씀하셨네. 지지자야. 아 그래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럼 싫어할래요. 아, 안 그래 보이는데 공화당 지지자예요. 진짜? 아담 샌들러. 유명한 공화당 지지자입니다. 진짜요? 근데 뭐 굳이 뭐 자기 정치 성향을 뭐 이렇게 드러내거나 뭐 그런 저기는 안 하는데 근데 어떻게 유명한 지지자예요? 외국에서는 자기가 어디 지지한다는 거 정도는 근데 영화에서 그런 성향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마이클 무어 같은 사람은 대놓고 좌파 성향을 영화에 드러내기도 하고 근데 얘는 정치적으로 아주 무색무취의 영화만 만들잖아요. 아담 샌들러는 얘래 아담 샌들러. 아무튼 이 아담 샌들러 주연의 그리고 제작의 영화가 되겠고요. 허슬 감독은 뭐 우리 잘 모르는 감독입니다. 그죠? 감독 아세요? 모릅니다. 제러마이아 제이가 이름이 어렵네요. 제레미야 자가. 우리가 뭐 알만한 영화는 뭐 없습니다. We the Animals는 뭐 이상한 영화. 제작을 아담 샌들러와 유명한 NBA 스타 이미 레전드의 반열에 올라선 살아있는 레전드 르브론 제임스가. 르브론 제임스 알아요, 약쟁이? 아니요. 이름도 못 들어봤어? 네. 아는 NBA 선수 누구 있어요? 마이클 조던밖에 모르고. 샤키로님. 샤키로니? 여기 나오잖아요, 샤키로니. 약간 허재 알듯이. 샤키로니가 그 지구 평면론을 믿는 신봉자라는 거 알아요? 진짜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지구 평평하다는 음. 그거를 막 지구 평면론을 막 옹호하는 거야. 실제로 평평하다. 아니 근데 그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할 정도로.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보지. 당신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딨냐, 지구가 평평하다는 증거 했더니 자기가 매일 아침에 1시간씩 하이웨이를 운전해서 출근하는데 평평하다라는 거야. 샤키로니. 그걸로 엄청 화제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 지구 평면론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목 까먹었네. 아무튼 그때도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샤키로니. 가는 1시간 동안 가는 도로에 그게 없나 봐요. 오르막길, 내리막길조차도 없나 봐요. 미국은 평지가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신기하네. 여튼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일단 이제 농담이었다 라고 이제 딴 데서 인터뷰를 했는데 하도 욕먹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 욕을 하도 먹으니까 사실은 평평하다고 믿고 있는. 아무튼 샤키로닐도 지금 이 영화에 카메오로 나오고 네. 주연 역시 아담 샌들러.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연으로 그 아담 샌들러가 코치 역할로 나오죠. 또 다른 주연으로 그 현역 NBA 선수인 후안초 에르난 고메즈가 또 주연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 벤 포스터, 퀸 라티파, 그 다음에 오스카 수상자인 로버트 듀발 뭐 이런 분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뭐
주목할 만한 사람으로 많은 NBA 선수들이 또 나오는데 앤서니 에드워즈라든지 보반 마리아노비치라든지 나오는데 배우 중에서는 라울 카스틸로 이 배우가 요즘 자꾸 눈에 띄어. 이제 보는 영화마다 이 배우가 계속 나와. 이 배우가 나왔던 영화 중에 우리가 다뤘던 게 그 마더 안드로이드 클로에 모레츠 주연의 그 영화에서도 이분이 좀 중요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요. 줄거리는 스탠리 슈거맨, 아담 샌들러가 맡은 스탠리 슈거맨은 필라델피아의 유명한 NBA 팀인 세븐티식서스? 맞습니까? 발음이? 세븐티식서스라고 올리지 말고 세븐티식서스. 아니 발음이 해줘. 맞아요? 아니 계속 맞겠지. 식서스 하는데 사실 자막으로 76 뭐 이렇게 나오니까 정식 이름은 세븐티식서스인데 네 식서스라고 부르는 그냥 거 줄여서 식서스 해요. 네. 이 팀의 스카우터예요. 스카우터가 뭐냐? 뭐냐? 저 NBA는 미국 리그지만 전 세계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농구 선수들이 뛰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 아니겠습니까? 아, 네. 표현 진부하다. 그러면 안 진부하게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는데. 꿈의 무대 아니겠어요? 꿈의 무대. 진부한 게 꼭 나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왜 뭐라 그래? 그래 꿈의 무대에 이제 뭐 꿈의 무대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전 세계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영입을 하려고 이제 선수들을 보러 다니고 하는 그러니까 꿈나무들을 제가 NBA에서까지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는 눈을 가지고 유망주를 발굴하는. 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카우터를 그렇게 설명해줘야 돼. 다 알잖아. 아니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원래 모르니까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자기가 아는 만큼. 그래서 그렇구나. 아니 근데 스카우터가 뭔지는 알아도 이렇게 저는 전 세계에 그렇게 큰 정보도 없이 가서 막 하는지 몰랐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에 오디션 와가지고 보면 뽑는 줄 오디션처럼 좀 뭐 왜 정기적으로 이달의 오디션 이런 게 있어서 뭐 허재 아들이 가가지고 나 한번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공 10번 튀기고 이렇게 다리 사이로도 넣어보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쟤는 괜찮네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소문만 듣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100번 가서 한 명 고르기도 힘든지도 몰랐거든요. 왜냐면 설명도 되게 길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패를 겪는 일들을. 트라이 아웃이라는 그런 오디션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점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정말 실력 있는 인재라도 놓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맨날 그 어디 농구 대학교, 농구 고등학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 관찰하는 거죠. 어떤 애가 성실한지, 실력이 평상시 좋은지, 평상시 팀 훈련에 늦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인지, 평판은 좋은지, 생활에 뭐 문제는 없는지 이런 모든 것까지 다 관찰해서 그래서 이제 평점을 매겨갖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스카우터로서의 삶을 꽤 오래 보여줘요. 뭐 중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그래서 한국은 안 와. 역시 한국은 변방이야. 농구의 변방. 그런가 봐요. 세계 스포츠에서 농구만큼 한국이 실력이 떨어지는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수영도 이제 잘하고 옛날에는 육상 수영은 동양인들은 힘든 줄 알았는데 육상도 마라톤 육상이잖아요. 마라톤 무릎 9m 많이 땄으니까. 많이는 안 타. 2개 땄으면 많이 땄지. 하긴. 욕심.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스카우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전 세계를 막 가고 오래 집을 비우고 이러다 보니까 딸내미랑은 사이도 조금 소원하고. 멀어지고 아내도 뭐 잘 견뎌주는 것 같긴 하지만 여튼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못 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지. 안정적으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지 아내는. 네. 좀 한 군데서. 네. 아담 샌더 스탠리가 이제 어느 날 그 구단주가 이뻐해요. 평소에 잘 하고 하니까. 그래서 코치로 이렇게 승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첫날
구단주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구단주의 아들이 구단주가 되는데 구단주의 아들은 평소에 스탠리를 조금 못마땅해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약간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빨리 아닌데 자본주의 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선수 보는 눈이 없어. 없어. 선수 보는 근데 눈이 없어.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는 사람들을 막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탠리 말은 잘 안 믿어요 또.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자기보다 스탠리를 더 이뻐하는 것 같고. 믿어주고. 아버지한테 설마 뭐 그랬겠냐마는.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던 게 네. 이제 자기가 회장이 되고 나서는 네. 복수하는 거죠. 네. 스탠리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코치로 살아보나 했는데 다시 스카우터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짜증을 내면서 어쩔 수 없지 월급 받는 사람인데 하면서 스페인을 갑니다. 스페인 가서 원래 보려고 했던 선수를 봤는데 역시나 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에 길거리 농구를 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돈 내기를 하는 길거리 농구 돈 내기. 돈 내기를 하는 시합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한 선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선수가 바로 보를 발견하게 돼요. 보는 키도 크고 그 선수를 막 따라서 가거든요. 집에 가는 선수를. 네. 근데 막 발견을 못 하고 있다가 어느 공동주택 같은 데서 이제 이 사람 집을 서민 공동주택. 공동주택 같은 데서 이 사람 집을 막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자기를 증명을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결국엔 미국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변덕이 죽을 듯이 하는 구단주님께서 아드님이었던 현 구단주님께서 변덕이 죽는다고 할 수는 없고 주인공을 미워하는 이 구단주가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수를 데리고 와서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이 구단주님이 스탠리를 잘라버려요. 그건 아니고요. 헷갈리네. 그건 아니고 그러면 자르는 건 나중인가요? 자르긴 자르는데 스탠리가 이 보 크루즈를 어떻게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미국의 그 NBA 선수로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 자국에서 뭐 범죄 경력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다 조사해서 깨끗한 경우에만 취업이 되는데 이 보 크루즈에게 가정폭력 이력이 있었던 거죠. 가정폭력이 아니라 폭력 전과 이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되지도 않는 사람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데려왔고 또 그 전에 이미 스페인 현지에서 스탠리가 구단주에게 전화로 보고했을 때 야, 걔 안 돼. 딴 사람 찾아라고 딱지를 놨는데도 왜 안 된다는 그냥 얘가 사는 거 싫어서 딱지를 놨는데도 데려왔고 그렇게 데려온 놈이 또 자격도 안 되고 해서 너 갈궜죠. 존나게 갈궜더니 이 스탠리가 참지 못하고 그래 씨발로만 나 그만둘 거다. 나 안 해. 그러고 이제 나와버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네. 데리고 왔고 약간 스카우터로서의 본능이라고 하긴 그렇고 책임감? 책임감. 그리고 또는 어떤 확신, 자기 안목에 대한 확신, 확신? 뭐 믿음 이런 뭐, 것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선수에 대한 연민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이 사람도 나름의 그 유망한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농구를 접어야만 했던 그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 뭐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네. 작용했겠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보내질 못해요. 그리고 또 스페인으로 보낼까 하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도 되게 절실하게 막 얘기를 하니까 사비로 일단은 체류하면서 트레이닝을 막 시켜줘요. 이제 전문 시험이 아니라 아까 말한 그 트라이아웃 같은 오디션. 뭐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 선수가 잘 보이게 하게끔 그리고 선수로서의 자질도 평소에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냥 타고난 능력은 뛰어나지만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훈련을 열심히 시켜줘요. 사비도 털고 개인 시간을 다 투자를 해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과연 오는 갑작스럽게. NBA 구단들이 개최하는 트라이아웃에 참가하여
구단들의 눈에 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스탠리는 본인을 증명할 것인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점 과연 점점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하세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고요. 네. 스탠리는 대학 시절 아주 유망한 유망주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NBA 스카우터였던 현 세븐티식서스 구단주 할베의 그 할베가 또 그때 당시 젊은 시절이었겠죠. 눈에 띄어서 이 선수를 스카우트한 장본인이 또 그 구단주 할아버지고요. 그래서 구단주가 느끼기엔 더 각별하게 느끼는 거죠. 이 스탠리에 대해서 성실하고 재능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스카우터로서 은퇴 이후에는 부상으로 은퇴 이후에는 스카우터로서도 재능을 계속 성실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뽑았던 촉망받은 유망주가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게 되면서 그 회장도 뭔가 어떤 연민 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여기서 스탠리가 보호를 보면서 느꼈던 그런 연민 같은 거. 그래서 유사 부자 관계처럼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보호와 스탠리가. 보호 같은 경우는 온몸이 문신인데 다 딸과 엄마에 대한 문신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왼팔만은 문신이 없는데 거기 왜 문신이 없냐라고 하니 이 자리는 가족 중 아빠의 자리인데 아빠에 대한 뭐 아무런 기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문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 보와 스탠리가 앞으로 유사 부자 관계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결론도 그렇게 나오고, 그것처럼 그 이전에는 아마 그 구단주 할배와 이 젊은 스탠리가 그런 관계였겠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아담 샌들러가 그런 스탠리가 다시 코치로 영전에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뭐 일이 꼬이면서 다시 그 스카우트로 세계를 전전하면서 이렇게 뭘 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스탠리는 그런 사람이고, 보는 스페인에서 홀어머니와 어린 딸을 부양하면서 사는 건설 노동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이 좀 불우해서 아버지 막 도망가고, 그래서 애가 고민에 빠질 때마다 나쁜 짓으로 빠지지 않고 오로지 농구 코트에 가서 농구 연습을 하는 걸로 그 어떤 어린 시절의 그 분노와 고민,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해소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다가 미국 NBA 구단의 눈에도 들어서 드래프트를 영입 제안을 받기 일부 직전까지도 갔었는데 마침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서 그 NBA 꿈을 접은 그런 약간 불운한 과거를 가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여자친구 도망갔나 죽었나요? 도망가 버리고 도망갔죠. 도망간 여친이 남기고 간 딸과 호르머니를 모시고 이제 건설 노동자로 농구 선수의 꿈을 접고 사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세계 곳곳에 있는 유망주를 영입하기 위해 마요르카를 방문한 스탠리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벤 포스터는 이제 이 구단주의 아들. 구단주가 살아생전에는 구단주 밑에 선수를 보고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찾은 유망주 선수들을 구단주에게 보고해서 누구를 스카우트할 것인지 회장과 회의하는 그 회의 테이블에 앉는 한 명의 스카우터, 뭐 이런 직책이었겠죠. 그래서 사사건건이 이 주인공인 스탠리와 의견 충돌을 일으켜요. 스탠리가 좋다고 하는 선수는 얘는 싫다고 하고, 벤 포스터가 좋다고 하는 선수는 스탠리가 싫다고 하고, 이러면서 항상 대립 관계를 세우는데, 그때마다 아버지 구단주는 이 스탠리의 손을 들어주니까 어떤 불만들이 좀 많이 쌓였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스탠리를 부코치로 임명하고 죽는데, 스탠리는 그게 자기 꿈이었죠. 예전에 자기 삼촌도 이 세븐티식서스에서 코치를 했었고, 자기가 그 존경하다 삼촌의 뒤를 이어서 내가 그
사무실을 이어서 쓰게 된다. 그래서 노주 그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다시 코치 자리에서 해고하고 스카우터로 강등시킨 그런 빌런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등장인물이 있고요. 농구. 지금 미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농구잖아요. 약쟁이 뭐 스포츠 좋아하는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죠. 네. 문지기는 저도 없습니까? 특별한데 학교 다닐 때 뭐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야구 동아리 했었어요. 야구 동아리? 야구 좋아하네. 아니 야구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뭐 했어요? 이루수 했습니다. 이루수? 그때 여기서 아, 영화 네, 전에 어덕에서 한번 알겠지. 말씀하셨죠. 네 커밍아웃 한번 했는데요. 이루수. 중요한 자리인데 이루수는 엄청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자리 한 자리 했었네. 그럼요. 저는 농구 많이 했거든요. 농구. 음. 축구 우리 고등학교 때는 축구하는 사람, 농구하는 사람 이렇게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대부분 농구긴 했지. 그때 당 야구는 아무도 없었고 그냥 야구하려면 장비도 장비가 필요하고 있고. 뭐 공간도 엄청 넓게 필요하고 해서 야구는 거의 없었고 야구부는 있었는데 학교에. 농구 그때 우리 슬램덩크 세대잖아 그때 당시. 그리고 막 그때 농구 대잔치 엄청 붐이었거든. 막 현주엽, 전희철, 서장훈, 막 이상민 막 이럴 때 농구 대잔치 연세대 고려대가 한참 잘 나갈 때였는데 그래서 실업팀 지금으로 치면 프로팀하고 대학팀이 같이 농구 리그를 하는 농구 대잔치가 있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학원 스포츠 팀하고 프로팀이 같이 경기를 해. 근데 그땐 그걸 같이 했어. 농구 대잔치란 이름으로. 그랬는데 대학팀이 프로팀을 다 이기고 결승에서 연세대 고려대가 결승에서 만나고 아, 막 진짜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서장훈이 서장훈, 현주엽 이런 사람들이 대학생일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졸업해서 프로로 가고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죠. 그리고 농구 대잔치라는 것도 없어지고 우리 실업팀이 다 프로로 전환하게 되면서 하여튼 그래서 엄청 농구 좋아했었는데 근데 언제부터가 멀어졌냐면 마이클 조던 은퇴하고부터 좀 멀어진 것 같네. 자연스럽게 대학교 졸업하게 되고 이렇게 농구 할 시간 없어지니까 그러다가 뭐 종종 이제 간간히 그 NBA 뭐 뉴스 같은 거나 이렇게 보면은 얼마 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NBA 이번에 파이널 우승했습니다. 아세요? 몰라요. 저 새로 든 스테픈 커리라는 같은데. 지금 3살인가 4살인가 그 사람은 알아요. 많이 너무 들었어요. 유명하니까 커리. 그러니까 현대농구의 전술 자체를 바꿔버린 선수예요. 그 선수가. 그 선수가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우승해서 통산 4번째 우승 반지를 스티픈 커리가 갖게 되었죠. 이 전에는 스티픈 커리의 등장 이전에는 농구라는 게 당연히 골대 근처에서 슛을 쏘면 쏠수록 성공률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성공률이 높은 슛을 쏘고 그게 안 들어갔을 때는 얼른 오펜스 리바운드를 해서 다시 한번 공격하고 요런 방식으로 전술이 진화했고 수비 전술도 그걸 막기 위한 전술로 진화했었는데 스테판 커리라는 선수가 등장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3점 슛을 2점 슛의 확률로 집어넣는 선수가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골대 근처까지 볼을 운반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팀은 그렇게 골대 근처에서 2점을 넣고 나는 3점 슛에 3점 라인 바깥에서 3점 슛으로 3점을 넣고 걔 2점 나 3점 걔 2점 나 3점 하면 내가 이기잖아요. 성공률은 비슷하니까. 3점슛을 그만큼 잘 넣는 선수가 등장한 건데 그리고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3점 라인에 뭐 3발짝 4발짝 뒤에서 막 쏘는데 거기까지는 예전은 수비 범위가 아니었지. 당연히 슛을 던지는 지역이 아니니까. 뭐 그런 데서 막 쏴가지고 막 들어가니까 수비가 더 멀리까지 나와야 되고 멀리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내부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그럼 또 내부에 손쉽게 2점 슛을 득점하는 다른 선수를 이용해서 그런 식의 패턴이 생기게 되는 그런 현대농구의 흐름을 바꿔버린 레전드죠, 레전드. 그런 선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3점 슛을 쏘는 선수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농구에서는 아예 오펜스 리바운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 중요도가 떨어졌어요. 그거 리바운드 할 시간에 빨리 백코트에서 수비한다. 그리고 2점 슛에 육박하는 성공률로 3점 슛을 던진다. 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채치수 같은 사람 하나 있고 강백호 같은 사람 하나 있고 3점 슛은 저기서 정대만이 기다리고 있다가 골 밑으로 계속 파고들니까 수비가 골 밑으로 모여들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3점 슈터에게 패스해서 계속 걔가 노마크 슛을 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모든 선수들이 다 3점 슛을 쏴야 돼. 채치수 없어. 강백호도 없어. 그냥 다 정대만이야. 근데 물론 정대만 같은 기다렸다 쏘는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빅맨도 없고 요즘은 그래서 그 하든이라든지 아니면 바꿔 말하는 스테판 커리라든지 이런 선수처럼 아니면 루카 돈치치 같이 키가 작은 선수들 그래서 심지어 180대에서부터 190대 그 정도의 선수들로 5명을 싹 다 구성해서 엄청 빠른 템포의 스피드 게임을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빅맨이 쓸 자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 식의 현대농구 전술로 바뀌어지게 한 장본인이 스테픈 커리예요. 그 선수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고 그런 식의 스테픈 커리처럼 좀 키가 작은 선수는 앨런 아이버슨이 있죠. 좀 지난 은퇴한 선수지만 앨런 아이버슨은 들어봤어요? 아니요. 그 선수는 또 뭐 그런 말 했죠. 뭐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뭐 이런. 한국 사람이에요? 라임이 어떻게? 그래서 근데 한국말로 했어요. 농구는 그 선수가 뛰었던 팀이 바로 세븐티식서스 오늘 이 영화의 팀. 이걸 오프닝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하지. 아무튼 약쟁이 갈구다가 그걸 까먹었지 내가. 그런 위대한 선수들이 뛰었던 팀이 그 세븐티식서스고요. 그 외에 그 세븐티식서스인 이유가 그 1776년에 이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독립 선언을 했다. 그래서 그 연도를 기념하려고 세븐티식서스라고 구단 이름을 졌대요. 여기에 예전에 뭐 전설로서 이 영화에도 등장하는데 줄리어스 어빙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80년대 조단 이전 시절에. 그래서 조던이 자기 롤 모델로 삼았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조단 하면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떠오르는 그 자유투 점프. 라인에서 점프 뛰어서 덩크를 하는 그걸 이미 줄리어스 어빙이 조단 학생 시절에 이미 프로로서 선보인 바가 있었고요. 영화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70인데 아직도 덩크한다. 라면서 유튜브에서 딸이 보고 막 대단하다 막 그러는 사람도 나와요. 그런 선수들이 있었고, 뭐, 찰스 바클리가 세븐티식서스에 데뷔해서, 전성기가 지난 세븐티식서스를 초반 8년 동안, 데뷔 초부터 8년 동안 이끌기도 했고, 뭐, 샤킬 오닐도 있었고, 아니, 샤킬 오닐은 아니지, 여기 없었지. 윌트 체인벌린, 그 전설의 득점왕 윌트 체인벌린도 여기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담 샌들러는 원래 엄청난 농구광이래요. 그래서 언컷 잼스, 그걸 누가 했었죠? 언컷 잼스? 약쟁이가 하지 않았나? 아니요, 제가 잼스. 골라오진 않았어요. 그래? 언컷 잼스 안 봤어? 그 아담 샌들러가 뉴욕의 그 보석상으로 나왔던 거. 학생이 아니었어? 어쨌든 저는 보고는 왔었는데 누가 정했는지 또 제가 정했겠네요. 거기서 얘가 막 그 도박하다가 나중에 잡힐 거 없으니까 전당포에 그 LA 레이커스, 아니, 뉴욕 닉스 우승 반지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구했는데 그걸 맡기잖아요. 네. 거기서도 굉장한 그 농구 광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도 농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농구 코치로까지 등장하는 거죠. 저 정도로 유명하면 평소에도 농구 선수들이나 뭐 맨 앞줄에서 보겠지 막. 그 관계자들이랑 친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영화 할 때도 카메오로 많이 출연하고 그랬을까요? 일단 제작을 르브론 제임스라는 현역 농구 선수 최고의 농구 선수가 제작을 했으니까 저는 너 나와라 하면 나오겠죠 뭐. 그걸 더 나와라 해서 나온 건지 저는 이 사람들이 원래 연봉도 되게 센 사람들인데 거맙이라도 줘야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돈 받고 하지 않을 것 같아. 내가 그래요? 만약 현역 선수면 NBA 선수들은 그 스타급 정도 되면 내가 농구 선수로만 명성을 날려야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힙합도 하고 그래서 막 음반도 엄청 낸다고. 그다음에 패셔니스타도 패션 아이콘도 해야지. 여기도 하고 뭐 엄청 여러 가지를 해.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돈 안 줘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돈이 문제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그쵸. 근데 원래 근데 이 사람들 돈이 문제는 아니지만 자존심?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에이전시 같은 데서 요구를 공짜로 하는 하면 건지, 안 된다. 뭐 버릇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은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길래 저 사람들한테 차비만 지어줘도 꽤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요런 상황의 영화고요. 그 약쟁이 문지기 어떻게 봤어요? 소감 한번 네. 말씀해 보시죠. 로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로키죠. 음. 요 계속 장면, 기 요런 올라가는 장면. 거, 뛰는 거. 그래서 영화를 별로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거는 로키를 저렇게 했구나, 저렇게 일단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좀 이게 결말도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좋게 끝날 거고 되게 뻔하겠다 싶어서 봤는데 되게 뻔했고. 아까 얘기 진부한 게 꼭 나쁜 건 아니라. 그럼요. 근데 뻔한 와중에 계속 재밌게 보게 되고, 당연히 이렇게 저 장면 뒤에는 이게 뭔가 팍 터지는 게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런 게 또 예상대로 나왔지만, 예상대로 나왔다고 진부하다고 느낀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감동이나 이런 게 또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생각보다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너무 뻔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의도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요 스페인 청년이 뭔가 순박한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빵을 갖다가 이렇게 옷 속에 챙겨와가지고 1등석에서 나오는 빵을 네. 저기 비즈니스 칸에 있는 누구죠? 이름이 스탠리에게 이렇게 따뜻하다고 던져주는, 갖다 주는 그런, 던져주지 않아. 그렇죠. 갖다 주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 처음에 이 스탠리가 스페인에 가가지고 저 스페인 청년을 쫓아가잖아요. 추격해서 가다가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이 친구한테 뭐 얘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구글 번역기를 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딱 얘기하는 그 대사가 왠지 잘못 번역이 되고 오해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역시나 이제 그 대사가 전달이 되고 버스 승객들이 착착착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실 핸드폰에 대고 그런 얘기를 할 때부터 요거구나 이런 느낌이 딱 와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쉬웠어요. 뻔하다. 네, 그런 거. 그런 장면 말고는 그냥 편하게 재미나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영화였습니다. 약쟁이는 저는 그 뻔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최근에 그런 뻔한 영화를 안 봐서 그런지 그치. 너무 안 뻔한 영화만 봤죠.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재밌게 봐서 결론도 그러겠거니 했지만 그래도 결론도 그렇게 했지만 그냥 재밌게 잘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공식을 따랐지만 잘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 무슨 제목 기억 안 나는데 내 집은 어디? 아니 말고 뻔한데 제가 별로라 그랬던 거 있었잖아요. 뻔해서 별로다. 애기도 나오고 애기? 그 아버지가 아들 사는 동네에 가서 미식축구였나? 홈팀. 홈팀? 그거는 좀 덜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용 자체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그야말로 정말 뻔하고 뭐 어려운 선수 어렵게 발굴해서
사적인 감정을 실어가면서 점점 둘이 친해지고 결국에는 보은하고 뭐 그런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되게 구성이나 이런 거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지루해질 틈 없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초반에 막 스카우트 하러 전 세계를 다니고 또 필라델피아도 보여주고 하는데 배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가고 싶어? 네, 그냥 되게 여행하는 기분? 그리고 필라델피아도 실제로 저런 동네가 뭐 있겠지만은 마치 필라델피아 전체가 저럴 것 같이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유럽 도시처럼. 필라델피아가 그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고풍스러운 건물들로. 그래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아니, 나도 안 가봤지. 그래서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대리만족? 여행에 대한 대리만족?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 약쟁이는 별로라고 했지만 홈팀 하고 그 똑같이 그건 미식축구, 이건 농구, 스포츠를 다룬 영화고 코치가 주인공이고 네. 뭐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같은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내용도 비슷하고 네. 공통점이 뭐냐면 이건 아담 샌들러 나오잖아요. 거기는 롭 스나이더, 그러니까는 주인공 남자의, 그러니까 주인공 코치의 전처의 현 남편으로 나오는 그 평화주의자 롭 스나이더 있어요. 그 아저씨랑 아담 샌들러가 둘 다 희극인 출신 이제 배우로 지금 유명한데 둘이 같이 그 절친이고 둘이 아주 절친이고 또 SNL 크루였어요. 작가이자 SNL 크루인 그 출신인 것도 똑같고 그래서 서로 비슷한 영화를 경쟁적으로 만들어서 야 내 영화가 좀 더 낫지 뭐 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뻔하지만 잘 만들었다. 영화 문법을 잘 버무려서 잘 만들어낸 영화 같다. 네. 뭐 클리셰를 잘 쓰면 좋은 거지 뭐. 네. 그래서 이런 걸 최근에 너무 안 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남편은 뭐라든가요? 재밌게 잘 보더라고요. 아, 그래요? 남편 농구 좋아했나 보다. 아, 저도 재밌게 봤고 범죄도시 2를 제가 1년여 만에 극장 엊그저께 처음 가서 요 장면은 진짜 로키 오마주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 이따가 얘기하고 그 원래는 필라델피아 박물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잖아. 로키 1에서 그리고서 마지막에 만세를 하는 그 로키 특유의 음악이 나오면서 근데 이거는 그걸 말고 그냥 뒷동산 올라가는 걸로 만들고 저기서 한 번 두고 이걸로써 나 로키 오마주 한 거다. 살짝만 표시하는 거죠. 나 같았으면 똑같이 필라델피아 박물관 계단에서 찍었지. 근데 그렇게는 안 한. 저런 것도 좀 괜찮았어. 근데 어쨌든 그 어디까지 얘기했지? 근데 뭐 얘기했다가 로키 얘기했지? 얘기하다가 저 장면 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 얘기하다가 뻔하지만 하여튼 뻔하지만 내용이 되게 진부한데 눈살 찌푸리게 진부한 장면은 없는 것 같아요. 막 억지스럽다거나 아니면 뭐 과도하게 눈물을 막 감동을 짜내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굉장히 잘 절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 샌들러는 연기 잘했고 또 하나 이 스포츠 영화에서 제일 못 봐주겠는 게 경기 연출을 엉망으로 했을 때가 제일 못 봐주겠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배우들이 운동선수만큼 운동 능력이 안 나오니까 그걸 편집으로 감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승부 같은 거 지금 봐봐. 못 봐. 그런 거 경기 장면은 진짜 못 봐준다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그 넷플릭스 드라마 옛날 건데 지금 다시 보고 지금에 와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루머의 루머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알아요? 네, 봤어요. 이 그래? 시즌 1은 봤어요. 그렇게 재미있진 않은데 재밌는데. 그냥 그렇더라고. 어쨌든 킬러 콘텐츠라고 해서 봤는데 그거보다는 아메리칸 반달리즘이 진짜 킬러야. 아메리칸 반달리즘 한번 보세요. 눈을 못 띕니다. 눈을 못 띄어. 하여튼 거기서도 그 등장인물 중에 하나가 운동부루인 걸로 나와요. 그 동양계가. 그래서 걔 농구를 하는데 농구 존나 못해. 어쨌든 그 드라마는 뭐 본격 스포츠물을 표방한 드라마가 아니니까 뭐 경기 장면을 조금 잘 못 연출했어도 그게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경기 장면을 너무 연출을 잘했어요. 왜? 다 선수를 썼으니까 실제 NBA 선수를. 여기 주인공도 NBA 선수죠. 악역으로 나오는 선수도 NBA 특급 유망주예요. 2000년도 미네소타 맞나? 그 어디였지? 연기도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네. 그 2000년도 그 미네소타의 전체 1순위, 1라운드 1순위로 뽑힌 초특급 유망주거든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스탠리가 전 세계를 그 유망주 선수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돌아다닐 때 경기 장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 처음에 나왔던 어디 뭐 동구권에서 나온 네. 키 엄청 큰 거인 같은 사람. 22살이라고. 22살이라고 뻥친 나이는 어. 한 40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18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는 네. 나이를 계속 속여. 근데 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현직 NBA 선수예요. 네. 그 보밤 마리아노비치라는 선수인데 키가 2m 24로 지금 현역 중에 가장 큰가? 하여튼 뭐 그렇고 몸무게가 131kg인데 현역 선수 중에 두 번째로 무거운 몸무게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키도 크고 몸무게도 너무 많이 나가니까 스피드나 뭐 기술 이런 거는 별로 없는데 똥파워 하나로 존나 유명해. 똥파워. 힘이 엄청 세가지고 뭐 거의 NBA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똥파워로 유명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등장해서 그 경기하는 장면들을 막 찍으니까 진짜 박진감 있어 그 경기가. 그래서 그런 장면에서 굉장히 볼만했다. 특히 그 약쟁이도 말했던 그 앤서니 에드워즈 이 선수 여기서 악역으로 등장하는데 네. 주인공과 똑같이 그 드래프트에 참여하는 그 트라이아웃에 참여하는 여기서 특급 유망주로 나오죠. 네. 주인공에게 계속 경기 중에 그 도발하는. 근데 경기 중에 그런 트래시 토크로 막 상대를 도발하는 이런 거는 NBA에서 매우 흔하니까 심지어는 전술 중 하나로 여겨질 정도로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여기서는 저 주인공한테 계속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말로. 막 가족까지 막 건드리면서. 진짜 뒤통수를 좀 이렇게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이놈아. 그래서 저 지단이 월드컵 결승에서 그거 못 참고 박치겠다가 퇴장당했잖아요. 그래서 팀은 지고. 좀 그래서 그 스포츠 장면들을 굉장히 잘 찍었고, 그다음에 그 훈련 과정에서 그 훈련 과정을 보고 있으면 문지기가 말한 것처럼 로키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 비슷하게 찍었어요. 뭐 똑같은 장면은 하나도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뭐 이런 게 뭐 공간 구성 같은 거를 길거리 달리기 한번 노상 달리기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어디 짐 안에서 막 훈련하는 거 보여주고 또 어디 노상 달리기 하는 거 보여주고 계단 오르는 거 보여주고 이런 식의 로키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그 훈련 과정에서 이 둘이 점점 발전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내가 같이 발전하는 것 같아 관객이. 흐뭇하잖아. 한번 뛰어본 적도 없으면서 내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훈련 과정을 보는 재미도 있고. 칭찬 일색이구만. 아니 진부하다고 했잖아. 진부하죠. 뭐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선수. 그리고 뭐 과거의 꿈에 미梦에 젖어 있는 어떤 코치, 그걸 대신해서 이루고 싶은 코치. 뭐 의기투합해서 막 도전하는데 생겨나는 장애물. 아니 뭐 아주 진부하지. 뭐 예측 가능한 결말로 끝나고. 근데 결말도 살짝 분명히 예측 가능했지만. 그래서 살짝 변주를 주잖아요. 네, 그거는 조금 괜찮았어요. 그런 장면에서. 거기서도 이제 이 선수가, 이 보호가 등번호로 이 스탠리가 선수 시절에 떴던 그 등번호를 달고 뛰잖아요. 그런 장면도, 뭐, 이미 예상은 됐지만, 부자 관계가 되겠다. 예상은 됐지만, 또, 이게 또 감동도 좀 있고. 이게 진부한 면이 또 감동이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다. 제가 그 얘기했다가 넘어갔구나. 1년여 만에 극장 가서 범죄도시 2를 봤어요. 재밌대. 재밌어요? 볼만하더라고요. 범죄도시 1도 재밌게 보셨었어요? 1도 괜찮게 봤어요. 근데 1이 뭐 한 3.5 정도 줄 수 있다 하면 2는 한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요것도 3점 나는. 그리고 허슬도 저는 한 범죄도시 2랑 비슷한 정도의 나는 오락영화 재미로 봤다. 여기서 그 많은 그 현역 선수들이 예전에 그 NBA 레전드 그리고 현역 선수들이 그 카메오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도 볼 수 있거든요. 바클리, 오닐, 노비츠키, 뭐 줄리어스 어빈, 키니 스미스 뭐 이렇게 막 엄청 많은 선수들 나오고요. 뭐
그래서 그런 선수, 농구 팬들은 그런 선수 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재밌는 게 이 후안초 에르난 고메즈 이 선수는 아직 현역 선수이긴 한데 이번 시즌이 끝나면 아마 선수 생명이 끝날 진짜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나이도 젊어요. 28세인가 27세인가밖에 안 돼. 근데 왜요? 잘 못해. 그러니까 음. 후보 선수예요. 후보인데 농구가 선발이 5명이잖아요. 6번째 선수면 후보 선수라도 선발 못지않게 출전 시간이 보장돼요. 왜냐하면 네. 이 선수들이 쉴 때마다 그 선수가 나와서 땜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선수는 한 13번째 선수쯤 되는 것 같아요. 2016년도에 데뷔했는데 데뷔 초에 2017년도에는 그 올해 우승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전에서 2017년도 당시에는 27점에 10리바운드까지도 한 뭐 인생 경기를 펼친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단핵부증 단핵부증? 뭔지 아세요? 단핵부증? 에이 근데 왜 그게 미국 사람들은 많이 걸리나 봐요. 이거 봐. 미드에 약쟁이 보면- 알잖아. 아니, 약쟁이 알잖아. 미드에 보면 엄청 나오더라고요. 미드에 약쟁이 알잖아. 보면. 키스병이래요. 단핵부증이 일명 타액을 통해서 전염이 많이 된다 해서 키스병. 아무튼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코로나로 고생하고 아까 선수 생명 끝났어. 근데 스페인 가서 선수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선수 생김새 보세요. 네. 그 비주얼. 네. 이 선수의 미래는 코트가 아니라 내가 볼 때 헐리우드에 있는 것 같아. 이제는. 여기 나왔던 그 거인 그 나이 속이는 그 선수 있잖아요. 네. 그 선수도 조닉 3에서 킬러로 나왔어요. 그래서 조닉하고 그 도서관 같은 데서 도서관인가 뭐 와인셀러인가 어디 안에서 뭐 책장 같은 거 우르르 넘어뜨리면서 막 싸우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이 선수도 이제 현역 농구 선수면서도 영화에 계속 출연한다고. 물론 예전에 마이클 조던, 샤킬 오닐도 현역일 때 영화 많이 찍었지만 그래서 이 선수는 아마 이제 배우로 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영화 하면 또 이제 옛날 영화 중에 케빈 베이커 영화 중에 에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케빈 베이커가 스카우터고 전 세계에서 그 재능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너무 재능 있는 선수를 발견한 거야. 네. 근데 얘는 농구 NBA에 갈 아무런 의지가 없어. 아무리 큰 돈과 꼬셔도 안 간대. 그래서 얘를 NBA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케빈 베이커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똑같죠, 내용이 그냥. 근데 그거보다 이게 조금 난 것 같아. 그거보다. 그건 너무 옛날 영화기도 하지만. 이 영화 저 영화에서 많이 따왔네요. 진부하니까. 뭐죠? 그거? 따오기가 갑자기. 따오기? 옛날에 아. 따오기. 추억이 따오기. 그렇지. 부럽다. 잘 지내시다. 따오기. 그 뭐였지?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좀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질문을 하나씩 드릴게요. 이 영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라는 게 이제 주제거든요. 성공에서 가장 필요한 거, 3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노력, 재능, 운, 이렇게 3가지 꼽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외에 또 뭐 딴 게 필요한 게 있습니까? 딴 거 있으면 빨리 얘기해. 뭐 다 운으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거. 함정이 안 빠지네. 음. 뭐 부모님이요 뭐 하면 내가 어. 홍구령을 내주는데 뭐 안 동네. 인맥 뭐 이런 거 다 운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요 3가지인데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노력을 가장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노력의 범주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 노력을 제일 중요하다 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맨날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스카우터 눈에 띈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그 대사로 나와요. 음.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또 그 구단주가 회의석상에서 자기 이 주인공 스탠리와 자기 아들의 의견 충돌이 계속 일으키다가
결국엔 그냥 스탠리가 아들한테 접고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다음날 얘기하잖아요. 너 끝까지 싸웠어야지. 포기하지 말고 밀어붙였어야지 라고 그 얘기하면서 코치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후반에 그 코치가 이 선수 보에게도 하는 말이 있고,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운이요. 운칠기삼. 음. 운칠기삼. 아, 물론 노력도 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3. 네. 문지기는 저는 재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능? 네. 재능을 이길 수는 없다. 운이 좋을 수는 있는데 운이 계속 좋을 수는 없고 어. 노력은 재능 기본에 깔려 있어야 노력하는. 노력할 재미도 나지 그래야. 그렇죠. 이게 뭐 그때도 어디서 애매한 재능은 저주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매하게 잘하면 1등을 못할 정도, 1등을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적당한 재능 상대방의 눈에 많이 안 띌 만한 재능이 있으면 평생 노력만 하다가 고통 속에 빠지고 술독에 빠지고. 올우 맞는 애들. 올우. 그거보다 이제 뭐 예술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재능이 있어야 뭐도 딴 것도 있고 하는 게 아니죠. 재능이 가장 중요하다.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에디슨이 말하기를 네.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천재가 완성된다. 근데 그게 1% 영감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얘기도 있죠. 안 빠지네. 오늘 자꾸 함정을 자꾸 던지는데 만드레이크 올도- 같았으면 덥석 물었는데. 그래서 재능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영화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하잖아. 아니 그렇게 얘기해줘야죠. 영화에서 그렇게 봐봐. 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런 영화도 많잖아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거 시리어스맨? 시리어스맨? 이거는 운에 대한 영화예요.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같이 봤나? 어쨌든 보고 왔는데 본 적은 옥상 있는데 지붕 올라가서 안테나 계속 고치는 아저씨 나오는 거. 아들이 운이 TV 안 그런 나오는 얘기였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좆되는 데는 이유가 없다. 라는 네. 그러니까 운에 대한 얘기지. 운도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운이 중요해요, 노력이 중요해요라고 할 때는 그 위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노력은 기본으로 한다. 가 깔려 있는 것 같아. 아 모르겠어요.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안 하는 상태에서 운이 와. 드래프트 기회가 저 스카웃 눈에 들었어. 뿅. 근데 내가 미국 가서 연습도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나이트 가고 영화만 보러 다니고 막 그래서 트라이아웃에서 개판 쳐가지고 못해. 안 돼. 그럼 운 소용없잖아요. 그게 분야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체육관 쪽에서는 저는 어때요? 연예인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 재능도 없고 노력도 많이 안 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똑같이 노력도 다 많이 했는데 노력도 하고 이쁘게 또 태어나고 했는데 재능이죠, 이쁜 거. 예, 그렇죠. 근데 누구는 탑스타가 되고 누구는 그냥 근데 너무 이쁘고 잘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안 되고.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거는 다 노력하고 재능도 있고 한 사람들 사이에서 막판 툭 스포트. 튀어나가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이 당연히 툭 튀어나가겠지. 근데 또 걸그룹 같은 경우를 보면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또 잘 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누구 있죠? 뭐 여러 경우들. 근데 이쁜 주 것도 아이유. 이쁜 거는 다 이쁘잖아요. 다 이쁜 와중에도 누구는 잘 못하고 노력도 많이 안 하는데 탑스타로서 삶을 살고 요새는 특히나 이제 아이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진짜 성공의 정도, 그러니까 돈이나 뭐 이런 걸로 인기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전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참 운 좋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면 더 이쁘고 더 잘한 애들도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게 또 분야마다 그러니까 또 그런 약쟁이가 게 말한 있나. 이 케이스는 노력과 재능이 받쳐주는 그걸 다 하는 사람 중에 음. 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비교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니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 사람도 있잖아요. 노래도 못하고 춤도 못 추는데 그런 월드스타 반열 목전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말은 할 수 누군데? 없지. 얘기 한번 해봐. 많죠. 누구? 아니 그러고 그 뭐지? 요즘에는 아이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잘 몰라도 전 세계 시장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완전히 인기 있다고 뭐 진짜 최고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이미 성공했다라는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니까 누구? 아유 뭐 저도 뭐 이름을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그러니까 물론 이건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아웃라이어를 빼놓고 얘기를 합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기에는 그럼 운만으로 성공할 수 있냐? 운이 연속되면 그럼 운이 아니잖아. 운이 연속된다면 그게 어떻게 운이야? 운이라는 거는 확률로 오는 건데 어떻게 확률이 연속되겠어요? 그러니까 운이 연속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운으로는 성공하기는 힘들어. 운만으로는. 물론 결혼은 아주 특이한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재능은 재능. 노력부터 갑시다. 노력은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노력. 다 틀린 답이라고 전제를 하고 세 개를 다 이 얘기 준비하고 하려고 두 개를 고르면 나머지 게 맞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준비해놓은 아니 게 내가 세 가지 한 아니야, 답은 세 따로 가지? 있는데 뭔데요? 말 좀 해봐요. 아무도 노력을 안 골랐어. 노력은. 그래서 뭔가 좀 힘들어 보여. 그 생각대로 안 가. 나 요리조리 몰고 있는데 원래 뭐 하려고 고방으로 재능을 가야 되는데 재능을 골라버려가지고 아닙니다. 재능입니다. 노력을 할게. 노력은 네. 노력은 죽기 살기로 하면 다 성공하는데. 죽기 살기로 하면 다 성공합니까? 네. 죽기 살기로 했어? 아니 안 했죠, 성공.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까? 재능 있네. 재능 있네 그럼. 성공했잖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면은 뭐 그렇구나.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의사 몇 명이야? 10,000명? 한의사? 20만 명. 20만 명? 그럼 5천만 중에 20만 명이면 2만 명 정도 되려나? 2만 명이면 3만. 5천만 중에 몇 명이냐고. 3만 명? 몇 프로냐고. 어? 3만 명 되려나? 한 1%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위. 아니 면허 번호가 1군데 3만 명이 돼요? 지금 저 새로운 본장 씨가 2만 8천. 그럼 한 3만 명 있다고 쳐도 앞에 사망한 사람도 그러면 1000분의 1이야. 2000분의 1이야. 거의 2000분의 1. 그래서 재능 얘기하고 싶었는데 노력 많이 해요? 노력 많이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체육관도 차리고 잘 나가? 그러니까 운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니 그 내가 운 좋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부터 해서 중학교 때부터 그래? 혜택 받고 있다? 예, 똑같이 공부했는데 아니면 조금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시험 잘 치는 거는 운이다. 이건 재능이지. 어. 그건 재능으로 봐야지. 옆에서 누가 재능일 들으면- 수도 있다. 재수 없지. 재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니지만 당시엔 재수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운동을 잘하는 거는 운이다. 재능인가? 아무튼 노력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보다 노력했다고 하기엔 조금 싫어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개인마다 엄청 다르대요. 너무 하기 싫어. 나는 싫어하는 일도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 하거든요. 싫지만 막 어떤 때는 여기 원형 탈모가 온 적도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그냥 뭐 그럭저럭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막 학을 띠는 사람들이 있어. MZ 세대. 저도 MG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MZ가 바리에이션이 너무 넓어. 네,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묶으면 안 될 것 같아. 에마구치를 떼야지. 네, 좀 이상한 분류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너무 다르다는 거야. 그 고통의 정도가.
그래서 이제 조금 공부했을 때 성과를 내는 정도도, 조금 노력했을 때 성과를 내는 정도도 사람마다 엄청 편차가 크겠죠. 그건 재능이라고 봐야지. 운이라고 보기보다는. 정규교육 십몇 년 동안 내가 시험 볼 때마다 운이 매번 좋아서 그 점수를 다 낸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건 재능이라고, 그러니까 악장에 재능이 있었다. 그런 거죠. 그랬나 봐요. 노력은 안 했는데, 이거 봐. 그러니까 재능이 제일 중요해. 노력을 안 했는데도 이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관장이 됐잖아. 그래서 뭐, 그러고 보면 저이고, 또 노력은 에디슨이 말한 그 1%의 영감과 99%의 노력 중에 1%의 영감이 뭐냐면 내가 존나게 노력했는데 틀린 노력을 했어. 예를 들어서 시험 범위가 B권에서 나오는데 A권만 겁나게 열심히 노력해서 본 거야.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리잖아. 엄청 노력해서 막 내가 몸이 아픈데도 막 맨날 훈련해가지고 진짜 누구보다 성실히 땀을 흘렸어. 그런데 그렇게 학창 시절 농구부 생활을 다 보내고 이제 프로에 데뷔하려고 보니까 온몸이 다 고장나 있어. 그러면 헛일한 거잖아요. 헛노력을 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이걸 또 재능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 하긴 하지만 어쨌든 1%의 영감이 없는 99% 노력은 헛일이다라고 에디슨이 그 말도 했대요. 준비해 오신 얘기를 문지기님 다 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에디슨 다 배렸어. 다 배렸어. 내 이거 에디슨까지 다 내가 오늘 얘기해버렸어. 진짜 새벽 6시부터 나가서 근무하면서 그 짬짬이 너무 점심도 안 먹었거든. 점심도 안 먹고 막 에디슨 짬짬이 얘기까지 다 해버렸어. 다 준비했는데 이걸 이렇게 다 미리 배려. 알려주시네. 다 배려. 저희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이었나? 고등학교가 비평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애들을 모아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꼴등한 애가 있었는데 소문에 의하면 걔가 밤새도록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부를 해서 너무 피곤해서 학교 와서는 잘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약간 근데 꼴찌야? 예. 잘못된 노력에 이해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노력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노력, 재능, 운이라는 게 다 이제 제대로 된 노력과 제대로 된 재능, 제대로 된 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지만 노력은 제대로 되지 않은 재능이라는 게 뭐 어디 있어? 재능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운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근데 노력은 이게 제대로 된 거가 아닐 공산이 우리 엄청 커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두고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해서 나간다고 쳤을 때 우리가 아주 효율적인 전략과 방향을 세워서 노력을 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그죠? 뭐가 효율적인 건지 알 수 있는 해안도 없어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해온 노력은 다 헛노력일 가능성이 공산이 매우 크다.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이 허슬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대로 된 지도자, 제대로 된 어떤 리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말이지만 멘토를 만나는 만나서. 것도 운이다. 운이 제일 중요하네. 역시 운 좋은 놈이 이길 수가 없어. 네, 그럼요. 라는 결론으로 네. 그래 그 미국도 봐. 미국이 지정학적으로 엄청 혜택 본 위치에 있잖아요. 그 비옥한 토양에 아무데나 뭐 심으면 막 다 나고. 그 파리의 충격 다 제가 얘기해드렸죠. 맞춤. 와인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께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미국 듣보잡고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많이 만들어서 뭐 자꾸 해가지고 그 영화 예전에 그 나파밸리에 있는 와인을 팔려고 노력하는 그 영화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파리의 평론가 미국의 평론가를 데려다가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다 미국 와인이 휩쓰는 프랑스 사람들이 매우 충격을 먹고 그때 그 사건을 파리의 심판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 더 했는데 그때도 역시 똑같은 결과. 두 번 충격 먹었다. 그런 미국이 땅 파면 기름 나와. 땅 파면 자원 나와. 비옥해서 뭐 농사 지으면 뭐 그냥 아무 다 돼. 주변에
적국도 없어. 대륙을 통째로 다 먹어서. 최고죠. 음. 깔고 앉은 자리에서 막. 음. 운 좋은 거. 그 나라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운입니까? 미국 그렇죠. 중국, 황하강부터 장강에 이르지까지 이르는 그 곡창지대. 지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곡창지대로. 그래서 문명이 거기서 발생하고, 그걸 토대로 전 세계를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호령했던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기반이. 그건 다 운이죠. 일본, 섬나라라서 외부의 침략을 안 받아. 그러면서도 지정학적 화약고인 한반도가 바로 옆에 있어갖고 한반도에서 난리 날 때마다 특수를 누려. 막 핵 맞고 막 쑥대밭이 됐는데도 야 옆에 한반도가 있으니까 바로 일어서잖아요. 한반도에서 난리 한번 나니까. 네. 그것도 운이죠. 산유국들, 씨발 오일머니 막, 응? 지금 기름값, 아우, 기름. 난 전기차 타지. 그럼 파문 막 나와. 얼마나 운 좋은 놈을 이길 수가 없다. 결국 운이 제일 중요한 네. 거네요. 네, 그래서 저도 올해부터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매주 5,000원씩 로또를 사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50명이나 당첨됐던데요? 1등이? 로또? 네. 그건 운 없는 거다. 그래도 그건 운 없는 거지. 1등 된 거면 안 된 야, 거보다 50명이 당첨되면은 몇 명이 이거 얼마씩 가져가대. 뭐 한 4억 얼마랬나? 네. 그 전주는 123억이랬나? 100억이 우와. 넘었어요. 한 명 그러면- 2명 당첨? 한 명 당첨? 2명인가? 2명 돼서 네. 그 운이 좋은 거라 생각해 안 좋은 거. 아, 그 전주에는 2명 당첨돼서 100억 넘게 가져갔는데 네. 이번 주엔 내가 됐는데 50명 돼가지고 됐어. 2억밖에 못 가져가. 네. 4억밖에 못 가져가. 네. 그래도 안 된 거보다는 좋은 거 아니에요? 나 안 걸리기 잘했어. 그치, 운이 안 좋은 거지. 그쵸. 내가 로또에 당첨될 수 있는 운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텐데 네. 그걸 4억짜리에다 써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 안 걸리길 잘했지. 옛날에 뭐 그런 거 무슨 유머집 같은데 깔깔 그런 유머집? 네, 그런 거 있었어요. 막 꿈에서 음. 용이 여의주를 6개를 갖다 줬대요. 그래서 로또 당첨이 될 6개의 번호를 맞추는 로또에 대한 이게 예지몽인가 보다 하고 이런 길몽으로 로또를 사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로또를 사러 가서 라면도 하나 같이 사온 거예요. 근데 너구리였는데 열어봤더니 다시마가 6개였다고. 그런 허무개그 같은 유머집 같은. 뭐 약간 윤색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 내가 예전에 그 꿈을 꿨는데 하면서 했으면은 어떻게 그게 훨씬 재밌었을 그게 건데. 내가 그래요. 이게 이걸 다 깔깔 유머집에서 봤다고 하니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나 있을 텐데. 그래 난 처음 못 들었어. 난 처음 아니, 듣는 거라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난 이미. 약제가 나 옛날에 자취하던 시절에 그러면서 했었으면은 그럼 다시마가 여섯 개. 멋지죠. 내가 배꼽을 잡았을 건데 네. 아쉽네. 네. 그러면 나 제보 들어오죠. 아 그래? 네. 우리 거 뭐 몇 명이나 들린다고 제보가 조작 들어와. 방송이라고. 조작 방송. 그렇게라도 논란이 생기면 우리한테는 이득이야. 억으로. 억울하면 듣거나.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노력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 아니 노력이래. 운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다. 그건 가는 거고요. 근데 또 그 운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말하는 그 1%의 에디슨도 그 만년에 그런 말을 했대요. 1%의 영감. 영감이 나쁜 노력은 헛일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막 엄청 성실하게 막 맨날 몸이 아픈데도 막 몸이 부서져라 맨날 연습하고 학창 시절에 농구 남아서 밤늦게까지 하고 막 그래서 실력을 막 갈고 닦고 노력을 했는데 프로에 데뷔하고 보니까 온몸이 다 망가져갖고 부상으로 이제 꿈을 못 펼쳐. 이러면 또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유튜버 하면 되지. 유튜버. 그럼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렇죠. 그럼 됩니다. 그럼 그거 빼고 그건 빼고. 그것도 근데 유튜브에서 인기 뭐라 하죠? 인기 동영상 여기 올려주는 운이 있어야지 빵 터지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거는 정확한 구글의 알고리즘이에요.
아니 근데 어느 날 빵 터지잖아요. 어느 날 빵. 나는 한번 애기를 검색해서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빵 터졌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런 빵 터진 거가 같은 재미있는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면 그냥 한 번 터진 걸로 많은 평소에. 거죠. 싸이처럼. 싸이는 좀 그런 거 싸이는 아닌가? 평생 먹고 아, 살만. 그쵸. 싸이 죄송합니다. 싸이 뭐 노래 좋은 거 너무 많지. 강남 스타일이다가 아니지. 아무튼 그 운도 계속되면 실력이라고. 그게 그런 말이 있는 게 그 운이 연속해서 그 사람한테 계속 몰빵됐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운이 올 때마다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던 실력으로 그 운을 계속해서 잘 잡았다. 잘 활용했다. 그러고 보니 주변에서 보기에는 그 사람한테 운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이제 노력과 재능이 중요하다. 얘기가 되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운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뭘로 갈지. 운과 노력과 재능,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영화 아니 그런 질문 던졌어요? 허슬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였습니다. 민직이었습니다. Do you love this game? Look at me.